다음 중 파일 탐색기에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바로가기 키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앤 드랍할 때 이 키와 이 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져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앤 드랍하게 되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답은 컨트롤 플러스 Shift 3번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를 떠나서 그냥 컨트롤 플러스 인설트는 무슨 기능이 있냐면 컨트롤 플러스 C와 같은 효과가 있어요. 복사. 그리고 Shift 플러스 인설트는요, 컨트롤 플러스 V 붙여넣기하고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4번의 컨트롤 플러스 ESC는요, 이거는 바로 시작 메뉴.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의 설정, 장치, 마우스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커서의 속도는 1부터 100까지 조절할 수 있다. 1부터 100이 아니고 1부터 20까지 조절할 수 있고요. 숫자가 커질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1로 놓게 되면 커서의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커서의 속도는 1부터 20까지다라는 거, 숫자가 커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 꼭 신경 쓰시고요. 두 번째, 마우스 휠을 돌릴 때 스크롤할 양 조절 가능하고, 한 번에 스크롤할 줄의 수를 1부터 100까지, 얘가 1부터 100까지예요. 한 번에 스크롤할 줄의 수가. 네 번째, 비활성 창을 가리킬 때 스크롤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다. 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활성 창이 아니고 비활성 창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창이 두 개가 열려져 있는데 앞에 게 활성이고 뒤에 게 비활성이에요. 그랬을 때 마우스를 가지고 비활성 창에 갔을 때 스크롤이 돼요. 되게끔 만드는 게 바로 비활성 창을 가리킬 때 스크롤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활성 조심하셔야 돼요. 활성 창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의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드라이브 조각 모음, 우리가 그 조각을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조각을 모으는 거를 갖다가 앞에다 D를 붙여서 디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최적화라는 거는 최고로 적합한 상태를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 조각 모음의 목적은 처리 속도의 향상이에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의 윈도우즈 시스템의 실행에서 또는 윈도우 키 누르고 R, 똑같은 효과죠. 열기란에 DFR, 그 다음에 GUI 이렇게 끊어서 외우시면 돼요. DFR은 방금 전에 제가 조각이 영어로 프래그멘테이션이에요. 조각을 모아주는 거를 갖다가 D 붙여서 디프래그멘테이션 합니다. 그거 약자예요. 디프래그멘테이션. DFR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GUI 환경. 그래서 DFR GUI가 바로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를 갖다가 실행해주는 명령이에요.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가 실행이 돼요. 맞습니다. 두 번째, 예약된 최적화의 빈도는 매일, 매주, 매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 세 번째, 조각 모음은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므로, 조각 모음은 말 그대로 조각을 모으는 거지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는 개념은 디스크 정리입니다. 그리고 디스크의 총 용량이 늘어난다.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 최적화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처리 속도의 향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옳지 않은 정답이 되는 거고, 네 번째, 디스크에서 단편화를 제거해서 디스크의 수행 속도를 높여준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R을 누른 다음에 DFR, 디프래그멘테이션의 약자 DFR, 그 다음에 GUI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드라이브 최적화 화면이 나오면서 바로 이 부분이죠.
최적화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제 드라이브 최적화가 실시가 되는 거고, 설정 변경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 문제 보기에서 나왔던 얘기죠. 빈도 매일, 매주, 매월 중에서 선택이 가능해요. 그것도 같이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선택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최적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최적화가 실시가 된다. 그래서 드라이브 최적화,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의 휴지통과 관련된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컨트롤 플러스 엔터, 바탕화면에서 휴지통의 속성을 표시, 컨트롤이 아니고 알트지 알트. 정답은 그냥 바로 1번이 된다라는 거고, 바탕화면에서 휴지통의 속성을 표시하는 거는 알트 플러스 엔터예요. 알고 싶다, 엔터 들어가서 뭐를, 속성을, 너의 속성을, 그래서 휴지통의 속성 알트 플러스 엔터예요. 두 번째,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 완전 삭제, 뭐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하는 거,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 그리고 FEEE, 이름 바꾸기 기억나시죠? 바탕화면에서 휴지통의 이름을 갖다가 변경할 수 있어요. FE, 이름 변경, E 같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컨트롤 플러스 D를 누르게 되면 이 D가 바로 딜리트의 D거든요. 그래서 항목 삭제한 다음에 휴지통으로 이동합니다. 컨트롤 플러스 D 맞아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의 파일 탐색기에서 연속적으로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키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연속적으로 파일을 선택할 때는 무슨 키예요? Shift 키죠. 정답은 바로 3번 Shift가 되는 거고,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Shift 같은 경우 S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개념으로 Shift 이렇게 알아두시면 또 안 헷갈리죠. 연속적인 개념은 Shift고, 그 다음 비연속적인 경우는 뭐예요? 컨트롤이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에서 IP 버전 6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128비트의 주소를 사용해서 맞는 얘기죠.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128비트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IP 버전 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다. 특히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약 43억의 4제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 부족 문제 해결이 됐고, 두 번째, IP 버전 4와 비교하였을 때 자료 전송 속도가 늦지만 128비트 주소 체계를 썼다 그래가지고 자료 전송 속도가 느려지거나 그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인증성,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의 지원으로 보안 기능이 포함이 됐다라는 거고, 네 번째, IP 버전 4와 호환성이 있으며, 여기 또 이 문구가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거든요. 당연히 IP 버전 4하고 IP 버전 6하고 호환이 돼요. 그래서 호환이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호환성이 있다라는 거고,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흐름을 제어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셀 서식의 맞춤 탭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 맞춤 탭에서 텍스트 조종의 텍스트 줄 바꿈이 있거든요. 바로 텍스트 조종의 텍스트 줄 바꿈, 이거와 같은 기능을 하는 바로 키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텍스트 줄 바꿈이라는 거는 한 셀에서 여러 줄을 입력하고자 할 때 텍스트 줄 바꿈을 선택하면 되거든요. 이거하고 같은 키는 바로 Alt 플러스 엔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의 Alt 플러스 엔터가 된다라는 거죠. 셀이 있으면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대한이라고 입력을 하고 나서, 그리고 여기서 Alt 플러스 엔터를 누르는 거죠. Alt 플러스 엔터를 누른다. 그냥 엔터를 누르게 되면 다음 셀로 넘어가니까 Alt 플러스 엔터를 누르고 나서 여기서 민국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이렇게. 그래서 한 셀에, 결론적으로 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Alt 플러스 엔터, 그리고 셀 서식 맞춤 탭, 그래서 텍스트 조종의
텍스트 줄 바꿈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설정했을 때 오름차순 정렬의 순서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소문자 구분하도록 설정하고 그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오는 건 뭐냐면 숫자가 제일 먼저 옵니다. 오름차순 숫자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기호 문자가 와요. 그래서 숫기, 그 다음에 영문 소문자 대문자 같은 경우 우리가 올라가는 순서니까 작은 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대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한글이 와요. 그 다음에 빈셀 공백은 항상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숫자가 제일 먼저 와요. 숫자, 기호 문자, 숫기, 소대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숫기, 소대, 한, 그 다음에 빈셀 공백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죠. 오름차순 정렬이 3번이 정답이면 내린 차순 정렬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도 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린 차순 정렬 같은 경우는 한글, 대문자, 소문자, 기호, 숫자, 그리고 빈셀. 빈셀은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주어진 함수식에 대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ODD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 있어요? 홀수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홀수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ODD, 우리가 컴퓨터 일반에서 페리티 체크할 때 이미 배웠던 스펠링이죠. ODD 홀수고, 그 다음 짝수 같은 경우는 2분이에요. EVEN. 그래서 ODD 홀짝 홀, EVEN 홀짝 홀짝. 그래서 2분은 짝수, 아드는 홀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또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ODD라는 함수는 가까운 홀수로 바꿔주는 함수인데 -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내려요. 그래서 -1이 아니고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0하고 얘가 같지 않다. 그럼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같은데. 그리고 not에 의해서 다시 반대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false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true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true 맞는 거고, 3번에 MODE까지 와야 돼요. MODE, mode라는 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좀 어려운데 최빈수라 그래요. 최빈수. 통계에서 최빈수라고 합니다. MODE는 최빈수를 구해주는 함수인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그러면 지금 1,2,3이잖아요. 여기서 제일 빈도가 많은 거가 어떤 숫자예요? 1 하나, 2 하나, 3인데 뭐가 많아요? 다 똑같죠. 그러니까 샵 NA 에러가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1, 2, 2,3이었다. 그러면은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는 2잖아요. 그때는 결과가 2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1도 하나, 2도 하나, 3도 하나. 그러니까 샵 NA 오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MOD는 뭘 구하는 거다? 최빈수,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됐네요. 4번의 ABS는 절대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절대값. 그럼 절대값은 뭐예요? 부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 그러면은 7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트에서 아이디별로 총 주문 금액을 계산하려고 할 때 E2셀에 바로 이 부분이죠. E2셀에 들어갈 수식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아이디가 KKK00 얘네들을 주문 금액을 합쳤네요. 2,500이니까 KKK00 1000 그리고 KKK00 1500 요 두 개를 합쳤네요. 얘는 그죠? 그래서 1000 더하기 1500 그래서 2500이 나온 거고, 결론적으로 집계 뒤에 있는 KKK00 요 아이디를 찾아서 그거에 해당되는 아이디의 주문 금액을 더하는 예제다라는 거죠. 첫 번째 sumif라는 거는 뭐예요? 조건이 만족했을 때 if 만약에 조건이 만족하면 sum 더하라 라는 뜻이잖아요. sumif. 그러면 맨 앞에는 A에서 A 검색 범위, 그러니까 A에서 A니까 바로 A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겠죠. 그리고
D의 2를 찾아라라는 거잖아요. D의 2. D의 2는 KK K00 요 아이들을 찾아라. 어디에서? A열에서. 그러면은 ID KKK00 쭉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주문 금액 얘네들을 갖다가 얘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위치를. 그래 놓고 맨 마지막에는 합계 범위 B열을 더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KKK00을 여기서 찾아가면서 A열에서 찾으면서 B열에 있는 1000, 1500을 더해서 집계를 낸다라는 거죠. 정답은 바로 이제 1번이 되겠네요. sum if 함수를 쓸 줄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고,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sum이에요. A에서 A열, B열 더하라. 별 의미 없고, 3번 같은 경우도 if 만약에 뭐뭐 하면 여기가 이제 조건인데 말이 안 되죠. KKK00하고 2500하고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4번 같은 경우는 count if예요. 무언가를 카운트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예요? 총 주문 금액. 그죠? 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메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딜리트로 삭제한 경우에 메모도 함께 삭제된다. 그러니까 셀에 입력된 데이터에 메모가 되어 있는 경우를 뜻하는 거죠. 그때 딜리트로 데이터를 삭제했을 때 메모도 함께 삭제되지 않지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메모는 원 데이터를 삭제했을 때, 그 원 데이터에 메모가 있을 때 같이 삭제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메모에는 어떠한 문자나 숫자, 특수 문자 입력 가능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서식도 지정할 수 있어야 맞는 얘기고, 시트에 삽입된 모든 메모를 표시하려면 검토 탭의 메모 그룹에서 메모 모두 표시, 말 그대로 모든 메모 표시이기 때문에 메모 모두 표시 선택하면 되는 거고, 네 번째, 통합 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또는 시트 끝에 인쇄할 수 있다.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시트 탭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설정이 가능하죠.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 또는 시트 끝에 인쇄할 수가 있어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강동 매장의 수량의 합계를 구해서 BF8 셀에 요 BF8 셀에 표시하는 함수식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보기 1, 2, 3, 4를 보니까는 D 함수예요. 4번만 빼고. 그러면 D 함수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A1에서부터 D의 5까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7에서 A8이 조건 범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강동 매장의 수량의 합계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수량이라는 거는 몇 열이에요? 여기가 1열, 2열, 3열, 4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을 구하고자 하는 열은 4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열 대신에 D1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큰 다음표를 써서 수량이라고 필드명을 써줘도 돼요. 이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 dsum,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dsum, 합을 구하겠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A2에서 D의 5예요. A1서부터 D의 5로 해야 되는데 틀렸네요. 얘는. 그럼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dsum, 데이터베이스 범위 A1에서 D의 5 맞고, 그 다음에 합을 구하고자 하는 열, 4열 맞네요. 4열. 수량이니까. 그래서 여기 4에다가 D의 1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수량, 큰 따옴표로 닫아도 되고, 똑같은 효과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와야 돼요? 조건범위. 조건범위는 A7에서 A8이었잖아요. 매장명이 강동인 경우만 수량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A7에서 A8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범위도 틀렸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열이에요. 3열 같은 경우는 단가잖아요. 4번은 sum을 썼기 때문에 생긴 건 dsum처럼 했는데 여기도 틀렸고 순수도 틀렸고, 그 다음에 dsum이 아니고 sum이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